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라이브 방영식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순서고요. 오늘 이제 밤 10시 조금 못된 시간에 이제 1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웃음이 나올 만한 월요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내서 또 함께 연대하고 웃으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대전제 아래 또 웃으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정치라이브 순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시작이 저번에 9시에 할 때도 이렇게 항상 우리 제작진분들의 활기찬 응원 열화와 같은 성화. 매우 부담이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소리만 큰. 10시까지. 네. 10시부터 이제 또 11시까지 여러분들 에너지를 또 뽑아내야 돼가지고 박수를 받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안녕하냐는 말씀을 좀 여쭙기가 죄송한데 우리 양 변호사님하고 우리 김한 기자님은 주말은 어떻게 좀 어떤 심정으로 지내셨는지 일단 좀 먼저 가볍게 여쭙고 싶네요. 저는 주말에는 그냥 쉬었어요. 뉴스도 멀리 하고. 네. 왜냐면 나올 뉴스가 뻔하기 때문에. 네. 나올 뉴스가 뻔했다라고 하는 게 월요일 아침에 증명이 됐고. 네. 물론 김한 기자님은 안 그러셨겠지만. 저도 뉴스 알람 꺼놓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썼던 건 기자들이 써내는 기사가 뻔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썼던 기사들 아무 근거 없이 뭐 이대로 가면 헌법재판도 뭐 미뤄지고 뭐 거기도 기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뭐 이딴 기사 그리고 윤석열이 무슨 얘기 했느니 뭐 이런 얘기만 써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영향가 없는 기사들이고요. 혹시 그것 보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요즘 OTT에 재밌는 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차라리 뉴스를 볼 바엔 OTT를 봐라. 가짜 뉴스를 볼 바엔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래도 약간 그 기자분들도 수습을 해가면서 좀 이게 방향이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승리에 누군가 도취됐었던 주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좀 냉정함을 찾아서 보도를 하는 분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고 김한 기자님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뭐 뉴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때 엄청 해설을 하면서 저도 뭐 사실 뭐 법에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를 벼락치기로 금요일 날 학습을 하고 주말엔 좀 있자 했는데 윤석열이 나오면서 손을 드는 건 좀 킹받더라고요. 진짜 요새 애들이 말하는 보고 싶지 않았어. 진짜 보고 싶지 않았어. 오늘 저희 자료화면 없죠? 아니 그거 다른 방송에 내가 나갔는데 그거 자료화면 틀었더니 댓글이 왜 이런 거 틀냐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요새 애들이 쓰는 킹 받는다라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문헌적으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이런 게 진짜 킹 받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윤석열이 한 말 중에 이거 제일 킹 받았다 하시는 그런 포인트 하나만. 참 잘 잤다. 그다음에 성경? 그 김치찌개 먹었다는 소식. 안에서는 어쨌든 잘 잤다. 밖에 나와서는 김치찌개 먹었다. 우리 양조열 변호사님은 두 개를 다 얘기하셨으니까 안 한 거 하나 남았네요. 뭐 저도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었다. 성경. 오늘 그동안 이제 교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고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제 그 기독교계 좀 지각 있는 목사님들이 단식 농성도 시작을 하시고 사순절에 대한 절기를 맞아서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네가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준호반 목소리도 내고 계시긴 한데 많이 부족하죠 사실. 아니 근데 그 성경 언급이요. 그거 계산된 언급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대 집회가 다 모두 극우 개신교니까. 소년보 정강원을 보고 저 성경책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안에서 야 솔직히 말해서 그 성경책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었냐? 진짜? 그것도 의구심을 좀 가질 만한 대목이긴 하고. 누가 알아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빡친 포인트는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그 폭도의 무리들을 마치 잘했다고 치하듯이 언급한 그런 대목들은 저는 그건 좀 많이 분노스럽더라고요. 근데 뭐 그 12월 3일 이후에 담화가 점점 이제 말하자면 자신의 메시지가 수신되는 범위를 좁혀온 과정이긴 한데 저는 이제 나오면서 어쨌든 구치소에 갔다가 본인이 온갖 법 기술을 써갖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 나오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사고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 어쨌든 대통령 뭐 지금 직위 정지됐지만 신분이 여전히 대통령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거듭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구속되기 전에는 저게 술을 먹어서 그래.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합리화라도 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 말대로 잠 잘 자고 컨디션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검찰총장도 하고 대통령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간다는 거는 그날 하루가 킹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후에 이게 이제 헌재가 결정이 되고 형사 재판이 결론이 나왔고 이제 꽤 오랜 시간이 또 더 지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들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섬뜩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김한 기자님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체계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도 큰 그럼요. 숙제 내지는 힘든 일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주말에 그냥 OTT 봤습니다. 예, 일요일은 예. 푹 쉬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앵커님 시작하실 때도 화는 나지만 네, 네. 웃어가면서 기분차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우리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네. 아무리 알아도 매번 화나고 매번 꺾이고 네. 매번 뭐 저런 인간이 있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웃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네. 저는 사실은 제일 화가 났던 포인트 중에 제 스스로에게 네. 지난번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할 때 예. 그때 1시간 넘게 헛소리하는 거를 꾹 참고 봤어요. 네. 왜 봤냐면 예. 예. 내가 저 인간 얼굴을 TV에서 라이브로 보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다시는 저 인간을 내가 생중계로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예. 또 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판결이 나오고 나서 법원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보도 채널이나 종편 채널들이 구치소 앞에 라이브를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 그것도 열받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제목을 속보니까 네. 100번 양보해서 속보니까 석방이라고 쓰더라도 네. 그 상황에서는 석방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의 결정이 나기 전부터 거기다가 라이브 카메라를 대고 이런 장면들이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최후 변론에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공적으로 윤석열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지금 너무 그래서 이제 그래서 화가 앞으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거든요. 네. 형사 재판 치르는 동안에 그래서라도 더 어거지로라도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내서 그러면 방송을 해 보죠. 검찰과 법원, 법원과 검찰 이거 이제 짜고 쳤다라고 보는 분들이 뭐 이 시점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대한 카르텔이 움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짜고 쳤다라는 부분이 진짜로 글자 그대로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뭐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식의 짜고치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예. 다만 어떤 이런 그 법조계에 있는 많은 특히 그 검찰이나 법원에 있는 이른바 관직에 있는 그 법조계 인사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리고 특히 법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 이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사안이 있었을 때는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예. 나 왜 이렇게 애국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보수 패널이시네. 그러니까 내가 보수가 됐다니까 요즘 진짜. 애국 보수 양지열 예. 선생님. 근데 그런 어떤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오히려 거꾸로 시각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꽂혀 있는 법조문 하나 내지는 그냥 이 상황에서 내가 나중에라고 할지라도 피해 나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것들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또 가능하면 최종적인 책임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네. 다른 데서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봐야 될 결혈이 있어.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다 예. 보니까 엉뚱하게도 야 요즘에 법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최근의 추세 자체가 피의자 인권 보호도 있고 예.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맞아요.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상대 변호사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근데 법조문상에 따져봤었을 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럼 나중에 왜 틀린 말이 아닌데 그거를 안 받아들였어?라는 지적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예. 이런 어떤 황당한 생각을 해서 자신의 결정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혼란을 불러올지 생각을 못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검찰 쪽은 예. 저는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각 자체가 윤석열이 가능하면 구속이 안 되는 걸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다 사고 방식을 맞춰버린 거다. 예. 그러니까 의도를 고의라고 하는 게 완벽한 고의가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즉시한 거 포기한 거는요 완전히 고의라고밖에 못 봐요. 고의. 이거는 예. 완전히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즉시한 것만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통 한 거니까 네. 구속 취소는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다퉈볼 수 있는 항고도 포기하겠다고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저는 이거는 뭐 그 적극적 의지가 개입돼서 구속 석방주의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검찰 쪽에서 밝힌 것 중에 위헌 소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자 요거는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좀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SBS가 단독 보도한 거를 보니까요. 순 거짓말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2년 전에요. 했었죠. 예. 예, 2023년 9월에 그 울산지검에서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 울산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모 검사가 2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했다? 아니 사례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날 건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금요일 날도 그 판사의 판결문을 최대한 선회하는 입장의 법조인들 그다음에 저희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멘트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석열 측이 끝까지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사건 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직 본격 재판에 들어간 게 아니니까요. 네. 초기인 지금 대법원에 가서 이거를 판단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가 섞여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읽어보면 그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 판결문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구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석과 구속 집행 그 다음에 구속 취소는 다른 겁니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이제 구속 기간 집행 정지에 대한 그 즉시 항고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더 잘 알지만 예. 아시겠지만 한시적으로 풀어주는데 검찰이 항고를 해버리면 이 한시적으로 풀어지는 이유가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간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위헌이 난 거고 그래서 오늘 많이 얘기 나왔지만 누가 나왔을 때 2015년도에 국회에 지금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김주현 김주현 법무차관이 나왔을 차관이. 때 이 규정을 만약에 이거를 못하게 하게 되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못하게 되면 검찰권의 심각한 그거를 부른다 축소를 부른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거를 당시 국민의 의원들과 함께 살려뒀던 규정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규정을 들고 나왔고 이게 마치 구속집행 일반 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구속집행 정지랑 구속 취소에 대한 위헌이 같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SBS를 포함해서 여러 보도를 보면 이미 이 구속 취소에 대한 그 즉시 항고를 검찰이 이번 정권에서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보도가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사표 쓰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굴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오전 입장만 보더라도 화가 났는데 이 단독 보도 보니까 더 열받네요. 자기는 소신껏 아이고, 법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한 것이고 사퇴라든가 탄핵할 사유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런 전례도 있고 네. 집행정지랑은 아까 이제 기자님 설명하셨죠. 뭐냐면 그때는 이거였어요. 모친상을 당한 거예요. 구속된 피의자가 네. 어머니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법원이 허락했는데 검찰이 항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그 나중에 일주일 뒤에 풀려나면 뭐예요? 어머님 장례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위헌 소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요. 이게 평검사가 그런 말을 하면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기가 검찰총장인데 그렇게 심각한 사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어. 그건 뭐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걸 몰랐어도 잘못인 거고. 네. 그러면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네. 즉시 항고할 만한 사유를 안 만들었어야 되지. 네. 그것도 잘못인 거지.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윤석열을 기소한 게 검찰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넘긴 사안인데 일반 무슨 뭐 살인이나 폭력 이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초로 현역 대통령이 내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 인간이 지금 풀려나게 됐으면 검찰총장이면 이유 여러를 떠나서 저의 불찰입니다 하고 사표 써야 돼요 당장. 설령 이걸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리를 안 하더라도 사표 써야지. 네. 뭘 잘했다고 소신컷이야. 제가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 요새 많이 되는데 금요일 날 후배가 물어봤어요. 형 선배 근데 이거 검찰이 항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항고 안 하면 검찰총장 못 벗어야지. 그렇게 하면 바꿀 수 있지. 그래요. 근데 검찰총장이 이거를 자기네가 기소한 사건인데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됐는데 그걸 항고를 안 하고 네. 그냥 받아들이면 총장은 당연히 옷 벗는 거고 수사팀 다 사퇴해야지라고 했는데 완전 바보가 된 거죠 주말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바보들이 아니 기자님처럼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요만큼이라도 상식이 있고 네. 이게 우리나라 사회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일들이 매번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식을 얘기했는데 뭐 순진했다. 아 양지열 변호사 너무 순진했네. 네. 아 김환 기자 너무 순진했네. 저는 진짜 순진한 거. 전 다 틀려요 지금.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이 지금 이 논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대부분 반헌법주의자들, 반상식적인 인간들이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끔 이제 뇌피셜을 돌리더라도 좀 반상식적으로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랑 인권 보장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진짜 이게 언어도단 기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시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저항한 사람 누굽니까? 적법 절차를 안 지킨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체포 이게 사실상 도주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 관절을 요새하고 버틴 시기가. 그렇죠. 네. 체포에 도주하고 체포되니까 체포 적부심 신청하고 구속되니까 구속 적부심 신청하고 그 다음에 다 안 받아들여지고 조사받으러 나오는데 조사 안 받으러 안 나와서 구치소까지 가서 대기했는데 조사 안 받고 자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이 적법 절차를 저항한 과정 아닙니까? 자 이게 적법 절차를 저항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헛된 망상에서 비상계엄을 내림으로써 구속된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그런 오죽하면 명태균 씨조차 그러면 나도 구속 취소 사유다. 지금 날로 계산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날로 계산해 갖고 된 사람들이 다 교도소에서 그거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오늘 어떤 실무검사가 그 주장을 하기로 했지만 이 혼란을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법적 혼란을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뭐 그거 다 바보들이죠. 근데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 다 안 될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윤석열 아니거든. 그렇죠. 네. 오직 검찰과 판사에게는 내란숙의 피청구인 윤석열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행동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항상 이제 법무부에서 계속 지적해 왔던 게 헌법재판소 나갈 때도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양복 번듯하게 차려입고 머리 그렇게 단정하게 정리를 하고 심지어 차량도 호송 차량이 아닌 차량을 이용했다 그러질 않나 음식까지도 지금 케이터링을 바깥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재판 받으러 오는 그 수감자들 있잖아요. 수용자들이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재판 때문에 구치소 밥 대놓치면 굶어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아니야? 다 떠나서 그 12월 3일 날 이후에 국민들이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이 와중에 인권 아까 이제 그 항고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항고에서도 검찰은 검찰 실무례 자체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 항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예, 원칙이에요. 네. 그 뭐 아침에 제가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를 얼핏 했습니다만 우리 그 윤석열 그 가짜 출근하는 거 네. 꾸준히 보도했던 유튜버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분 재판을 넘겨가지고 검찰이 본안 재판, 약식 명령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재판을 8개월 만에 받는 동안에 구형했던 게 얼마인 줄 아세요? 20만 원 구형했어요. 괴롭히기네요. 20만 원을 구형해서 무죄 나오니까 항소했어요. 와 진짜 야 이거 좀 악마 같다는 표현해도 돼요 이거? 좀 아니 너무하다. 생각해봐 사람을 8개월을 재판을 받게 만들어놓고 무죄 나오니까 항소했어. 야 20만 원 구형하고 20만 원 거고 판사가 물어봤대요 재판부 저기서 예? 얼마요? 20만 원이요? 이렇게. 20만 원이요? 왜 구형? 20만 원은 뭐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꼬투리 잡는 거랑 그걸 잡아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거는 항소를 하면서 세상에 내란 수계가 구속을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항고를 안 해? 그럼 다 자기 자백인 거예요. 다 우리 지금 갖고 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오마이 TV를 볼진 모르겠는데 저희 방송 보고 내일 당장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계속 뭐랄까 자신이 주장했던 바도 건건이 비판당하는 와중이고 게다가 뭐 검찰 일부이긴 한데 내부망에서도 뭐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비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관련 보도가 아마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일단 목적은 심우정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 네. 그런 의혹도 있었다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다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일부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한 기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 여기랑 네. 휘문고 동창이고 김건희가 낙점했다라는 의혹이 인사청문회 때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가 좀 이렇게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인천지검장을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인가? 네. 그때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도 인천세약 마약 사건 이거 덮으려고 지시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런 의혹들은 전혀 진전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휘문고 출신 법조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해명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애 동기동창이고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동창이고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당시에 경합 중이던 여러 후보 중에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인 심우정이 임명된 거에 대해서 서초동에서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심우정 총장도 그 우병우 수사도 했었고 팀 윤석열에서 이제 같이 움직였던 시기도 있긴 한데 비교적 가까운 인사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을 할 때 이제 약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뭔가 갈등해서 한동훈 라인을 쳐내네 안 쳐내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심우정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뭐 사실 그거는 지금 당장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문제는 인천세관 마약 사건에서 이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모종에 말하자면 권력형 비리가 있는데 이거를 심우정 지검장이 잘 처리한 공로로 예. 총장이 됐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증거가 나온다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그러면 예.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일단 풀어줍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취재를 할 때 검찰 쪽 관계자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약 사건은 그런 수사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기법이요? 그러니까 더 큰 공급책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단순 소지범들을 풀어놓고 보는 예, 이제 말하자면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수사 기법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도 되물었던 기억이 세간인데요? 이게 그 공항을 넘어오는 건데요? 라고 그러니까 그게 국내면 가능하죠. 국내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잘 안 됐는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했다면 여기는 누가 개입돼 있는 겁니까? 김건희 라인이 이미 여러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 그 영등포 경찰서장에 썼던 김찬수 경무관 네. 이 사람도 뭐 세관 마약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그 대목의 유사한 지점들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용산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바로 그 관세청을 빼달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기가 막힌 건 관세청 직원들이 다 그 영등포 서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영등포서의 수사과장이면 우리가 그냥 수사과장 부르지만 서울시내 전체 경찰청에서 수사과장 중에 에이스거든요. 예, 근데 영등포서 수사과장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집단이 집단적으로 찾아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이 영장이 어떻게 됩니까? 꺾여요. 실제로. 이 과정이 벌어지고 그럼 이 영장이 꺾이는 과정에 누가 개입했냐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그 확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본격 보도되게 된 시점부터 너무 많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명태균 씨 게이트를 포함해서 명태균 게이트 포함해서 너무 많이 벌어져서 사실 이 사건이 좀 묻힌 감이 있죠. 이거는 다시 살려내서 이게 그 약간이 아니라 예. 최상병 사건이랑 쌍둥이 사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줄이면 그런 거예요. 진짜로 세관에 들어왔던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범을 봐준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마약 수사를 해왔던 그 경정이 이거를 수사를 하고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반려가 되고 그래서 뒤늦게 이 검찰에서 반려가 되는 과정에서 또 경찰 상부에서 전화가 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검찰에서 늦게 영장을 받아주는 바람에 제대로 건진 것도 없이 압수수색도 제대로 진행을 못했고 수사는 위험해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큰 건을 진행했던 그 경찰은 파출소로 정근을 가버리는. 그것도 사실상 좌천이죠. 뭐. 사실상 좌천이 아니라 경찰 인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불가능한 일인가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등포 수사과장을 하다가 파출소를 나간다라는 건 진짜 그 조직에서 무슨 뭐를 해도 사실 그러니까 경찰 인사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인사, 말도 안 되는 인사.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개발팀 부장이었는데 갑자기 대리점 진짜 그런 거죠. 대리점 AS로 AS 그런 수준으로. 그 수준이에요. 대리점 AS 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직급이 분명히 예, 직급이 다르기 직급이 때문에 다르기 한참 멀리 떨어진 예. 곳으로 좌천시켜 버리는데 좌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이제 심호정과 관련된 개별적 의혹들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이거 검찰 동호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검찰 동호회라는 곳이요. 전직 뭐 검찰총장들 포함해가지고 전직 그 검찰 고위급 공무원들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겁니다. 그 오비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검찰총장이죠. 이 사람이 검찰 동호회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검찰 동호회의 많은 협조와 노력 덕분에 됐다. 감사 문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보도가 되고 나니까 엄청난 국민적 공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법을 수호했던 전직 검찰 공무원들이 내란 범죄를 옹호해 주는데 그 증거가 남아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오늘 물어본 거죠. 예. 검찰 이거 뭐냐? 이 검찰 동호회와 관련된 보도 봤냐? 그랬더니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니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MBC 단독 보도 보니까 사진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네, 2024년이죠. 불과 얼마 전이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차관으로서 법무부에서 하고 있을 차관이었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이원석 총장 시절이었던 거고 이원석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인 당시에 그 심우정 직무대리가 한 테이블 맨 앞에 헤드 테이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고스란히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을 나갔다고 해서 그럼 검사가 아니냐. 네. 우리 김한 기자님 잘 아시죠? 검사들 밖에 나갔어도 저 마지막 직급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저는 심지어요 국회의원하고 있는 그 검사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네.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밖에 나가면요 예. 부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높은 게 아니라 부장님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으로 나가면 평생 차장이고 총장으로 나가면 평생 총장님이고요. 그게 그래서 그 검사 동일체가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이어지는 거고 법을 수호한다기보다는 검찰이란 조직 자체를 수호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한 집단이 검찰 집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찰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정리하기로 한 건 맞아요. 더 이상 이 윤석열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는 우리도 같이 죽는다는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조차도 최대한 배려하는 그 어떤 심기는 작동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네네네. 짧게 아직 안 밝혀진 거지만 예. 여전히 검찰도 지난 계엄에 관련됐다는 의혹도 있고 그렇죠. 그와 관련된 부분을 덮으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사실상의 내란 가담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또 전직 검찰 그 공무원들의 모임이 이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인데 아니 이렇게 사진이 발견되면 이것도 굉장히 머쓱하고 민망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문자를 보낸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 그러면 정상적인 수사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도움이 있었고 어떤 협조가 어떤 형태로든 프레스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변호인단에게 집단적인 의견이 전달이 됐다면 그리고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지검장은 하셨던 분들이고 한상대 검찰총장이었고 한상대 특수부장일 때 윤석열 데리고 있었던 거고 뭐 이런 관계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스스로 서로를 치하했다라고 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거기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해명을 100번 받아들여서 의례적으로 신년회에 안 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것도 본인이 어저께 한 해명하고는 배치되지만 그것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문자 한 상대라도 불러서 이 문자가 무슨 의미냐 니네 어떤 도움과 협조를 준 거냐를 따져 물을 수 있어야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기자들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이틀이나 피해 다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만나서 그런 입장이 안 나오고 피해 다니기 시작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지금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시 검찰총장, 심우정, 한상대 그 뒤에 화환의 이름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정사실의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이 정말 억울하고 이게 정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먼저 나와서 그럼 한상대부터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럴 일이 없죠.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그런 어떻게 선배님들을 그런 문자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사건 지금 이제 인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를 했잖아요. 심우정이라는 사람. 근데 심우정은 검찰총장이고 검찰이라는 조직의 수장이고. 근데 이 검찰이 그동안 뭉갰던 거를 보면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뭉갠 거잖아요. 근데 김성훈을 뭉갠다는 건 결국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와 동일한 뜻이니 그렇죠. 그럼 비화폰이라는 어떤 사건을 두고 보면 대통령실 경호처 그러면 이 대통령실의 어떤 내막이나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떠올려 보면 심우정도 심우정인데
심무정에게 실제 어떤 뭐 지시를 할 수 있거나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심무정을 관리할 수 있는 뭐 김주현 네. 민정수석 네. 이런 사람은 연관이 없나? 이제 이런 의혹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이 망가뜨렸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했던 부분을 다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검찰이 권력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시행착오 때문에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뭐 이게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앉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싹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박성재, 그 김주현, 심무정으로 가는 순서를 쭈르륵 세운 겁니다. 윤석열이 딱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한동훈이 또 어떻게 보면 검찰 출신으로서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예. 검찰 내에 적어도 지휘부로 가는 라인들은 내 직계로 만든다라고 했었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 기획부서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장과 과장으로서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검찰 라인으로 묶여 있는데도 직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묶여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하는데 12월 3일 날 네. 거기 나가서 계엄이기 때문에 행동대장으로 직접 나왔던 건 파견된 군인들이라고 치는데, 그럼 머리는 누가 될 거냐? 노상원이라고 하는 퇴역한 정보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안에서 내부에서 다른 역할, 그 뭐 체포를 해서 재판을 넘긴다, 뭐 정치인들을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누가 넘겨요? 검찰이 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나온 게 선관위에 그 서버 예. 검찰이 갈 거라라고 네. 그렇게 방첩사 대령부터 시작해서 증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검찰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누가 이 상황에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비아폰이라는 것이 그 서버뿐만 아니라 비아폰 보관돼 있는 것들도 있고 네. 출납 대장도 있는 거고, 네, 네. 거기 열어보면은 야 그날 밤에 당장 검찰에 누구누구하고 연락한 게 나온다더라,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검찰에서 대검에서 과학수사부 선임 과장이 네. 덜컥 새벽에 방치사 대령한테 12시 반에 왜 갑자기 안부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합니까? 그 검찰의 과학수사부의 선임 과장이 그냥 단순히 친구였다? 누가 믿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와 협의를 하고 그 시각에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했을까? 비아폰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화를 끊자마자 왜 갑자기 방첩사 대령은 국정원에 전화를 그러니까 아삼육이에요. 이거를 막아야 될 사람이 이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가 결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성훈 개인도 중요하지만 일단 김성훈이 본인에 대한 영장이 반려되는 날 뭐를 제출한 겁니까? 불출대장을 일부 불출대장, 제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불출대장 일부 제출해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고액인데 대검 과학수사부 과장이랑 국정원 과학정보대인가요? 네. 그 정확한 명칭이 디지털 포렌식 네, 하시는 하는 사람들. 부서죠. 여기를 했는데 이게 대령이랑 과장이랑 여기 부장이랑의 통화는 실무 책임자의 통화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실무 책임자들이 국가기관 3개의 실무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누군가 최소한 지휘는 했을 거라는 거죠. 보고가 됐거나. 네. 근데 그 보고 라인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초창기에 민정이 없었어 갖고 민정의 역할을 많이 까먹었는데 이 국정원, 군, 검찰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실 내의 기구는 어디입니까? 민정이에요. 그러면 민정에서 모종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고, 지금 12.3 비상계엄 관련 이후 내란 수사에서도 대통령실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고, 당일 대통령 동선에도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에 대해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외 인사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대통령실 비서들이 그냥 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백으로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윤석열이 풀려나고 나서 보니 여전히 미싱 링크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못 믿게 됐고, 저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여의도에서 논의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특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거를 검찰이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가 이전의 사건에서는 이것도 상식과 순리대로 생각하면 특검이 올 수 있으니까 특검이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 해놔야 돼. 된다. 이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거꾸로 검찰이 이거를 석방 지휘를 하면서 아 이거 특검 아니면 수사가 안 되겠네.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네. 이거를 검찰이 스스로 됐고 이게 말하자면 이 조직과 기관에는 아 이제 우리가 사실상 문을 닫아야겠네. 우리는 이제 이런 수사 못 하는 데네. 라는 거를 실무적이 드러낸 꼴이다. 이렇게밖에 이제 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하면 안 돼요? 탄핵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거 탄핵의 명분이 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고요.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탄핵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 자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현직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라면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커다란 불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 입장도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도 그래서 지금 아예 이제 광화문 쪽에 천막 당사를 쳐놓고 탄핵될 때까지 네. 거기를 이제 지휘부로 삼겠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뭐 그 시구정이나 최상목 권한 대행에서조차도 그런 정도의 액션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인 거고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와중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게 예, 지난주에 이미 영장심의위원회에서조차도 9대 6으로 네. 원래 그렇게 안 나오는데 네. 외부 의원들이 검찰에 불편한 소리 안 하거든요. 영장 청구 받아주라 이거 아니에요? 예, 영장 청구 해라 하는데 그것도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김성원한테 처음 청구했을 때는요. 신청했을 때 검찰이 야 그거 저 김성훈 저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이미 윤석열이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재범 우려가 없다. 재범 저질러야 대통령이 잡혔으니까 재범 못할 거 아니냐라고 예. 했거든요. 네. 돌아왔잖아. 그렇죠. 그럼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돌아왔으면. 네. 근데 이번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돌아왔으니까 경호 업무가 필요하다. 아직도 안 치고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물로 너무 실무적만 집중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으니까 김주현까지 우리가 간 네. 건데 사건으로 보면 이제 비화폰 서버, 비화폰에 대한 그 담긴 증거,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등등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관저로 갔잖아요. 그러면 실제 김성훈에게 증거인멸을 뭐 지시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일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나 그런 대목이 제일 불편하게 충분히 다가오거든요. 가능하죠. 우리가 윤석열이 감옥에 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뜬금없는 입장이나 고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를 김건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면 왜 이 건만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이 건에 대해서 왜 고소를 하지? 이런 건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V1, 뭐 V0라고 불렀지만 그 영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구속 체포되기 전까지 검찰이나 경호처의 움직임이 굉장히 더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가 어떤 얘기들 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관저에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직무는 정지됐지만 전화는 정지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들에 대한 우려들 얘기했는데 체포가 됐을 때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인신 구속이 됐으니 최소한 영향력이 제한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찌 하다가 그게 뭐 이유가 의도든 기획이든 실수든 대통령이 돌아왔으면 저는 점점 더 비상한 각오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 동안 한 60여일 동안 굉장한 광장에 백래시가 있었고 그 백래시에 힘입어서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그 지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서겠다면서 천막 당사까지 쳤는데 천막 당사를 칠 거였으면 애초에 지금도 근데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 좀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차피 다음 주면 8대0 나와. 그러면 안 네, 돼.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국무위원들 탄핵할 때 그 어쨌든 그러니까 탄핵을 시켰다, 대통령 탄핵을 시켰다라는 그 이후의 상황 때문에 이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해서 지금 어찌 최상목 대행 체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근데 지금도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나 후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되돌아가서 지기현 부장의 가장 큰 해악은 그런 자들에게 명분을 줘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분을 받아다가 이제 아스팔트에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 없이 기사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거기 탄핵이 마치 기각되기라도 할 것처럼 거기에 결정이 많이 미뤄질 거라는 등 절차를 처음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들을 쏟아내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네. 김한 기자님이 잘 지적한 것처럼
그 힘을 또 받아가지고 거꾸로 여론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을 김성훈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경호처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네. 아니 야 기사 보니까 뉴스 보니까 다 이거 대통령 탄핵 안 될 수도 있대. 그럼 우리 큰일 났네. 지금이라도 일단 시키는 일이라도 하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탄핵이 안 될 거라는 걸 실제로 알아서 그리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여론전을 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야 이거 일단 헌재 결정 나오는 것까지 보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검찰 내 다른 여러 사건들이 그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 사건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지? 여기 수사팀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할 거고 그 과정들이 만들어내는 균열이나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사건에 대한 축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큰 뭐 내란이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우리가 이것도 또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네, 또 이거를 엄정하게 처벌하지 못하네 이런 상황이 올까봐 사실 지금 굉장히 두려운 앞에 서 있는 시점이죠. 네. 뭐 헌재 선고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오늘 사실 좀 제가 바랐던 바, 기대했던 바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문자로 통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보관이 나와가지고 네. 발표하는 그런 전례가 네. 이제 아니고, 네. 그죠? 직접 이제 선고일이 잡히게 되면 문자로 통보하겠다 이제 이 내용인데 언제 할까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유력하다고 봅니다. 김한 기자님도 저도 금요일에 할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최대한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선회하는 입장에서 이게 오늘 이거를 하면 항고가 7일이 걸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헌재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겠군. 그러면 이 재판부가 헌재한테 이거 7일 안에 검찰이 항고를 할 테니 그 전에 결론을 좀 내라. 그러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항고를 하고 구속은 유지되고 이런 그림으로 가면 이게 뭐 중간에 덜컹거림은 있고 해프닝이 될 수 있지만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깨졌죠. 주말 사이에 네, 검찰이 그렇죠. 석방지를 하면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건 맞고 지금 오늘 뭐 평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일정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 네. 아 그래요? 기자들이 모르는 영역이에요. 네.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 그럼 뭐 거예요. 소설 쓰는 거예요? 완전 소설이에요. 아 그래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의 친구라고 해서 그걸 알겠습니까? 아. 근데 기자들이 전화한다라는 건 같은 기수의 법조인한테 전화해서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듣는 건데 그건 예. 다 제3자의 전원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아마 예. 저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한 이틀 전쯤에 통보를 날짜 네. 그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지왕의 얘기가 나왔을 말씀하신 거에 법원은요. 아까 이제 제가 지기현 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안 들여다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법원들 기본 속성이에요. 사실 저쪽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좀 이 시기를 좀 맞춰주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판사들이. 그리고 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문제라기보다 언론이 거짓말하는 건 뭐냐면 예. 절차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하잖아요. 재판에서 가장 큰 원칙은 네. 각자가 양쪽에서 주장하지 않은 건요. 판사가 안 들여다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변론은 끝났어요. 네. 그 이후에는 다른 어떤 것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테이블에 안 올라갑니다. 거기서 구속 취소가 아니라 거기서 형사재판에 무죄가 됐다고 할지라도 네. 변론을 다시 재개해서 그 증거 서류가 올라가지 않는 한 예.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왜 판사들은 뉴스도 안 보냐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안 봅니다. 변론 재개 그럼 가능성도 없다. 변론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걸 막 그래요? 안 받아들여 주겠지만 네네. 받아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절차를 더 중요하게 따진다. 이건 거짓말이란 거예요. 뭐 이제 가령 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권을 갑자기 그걸 먼저 선고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으로 근데 이해합니다. 일정은 당연히 그렇죠.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17일 전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뭐 몇 대 몇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럼 8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해도 되죠? 네, 8대 0일 네, 수밖에 8대 0일 없어요. 수밖에 없고 저도 8대 0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김한 기자님도 뭐 8대 0입니다. 8대 0이라고 말씀을 네.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굳이 할 필요 하지 없잖아요. 전혀 할 저거요. 만에 하나라도라는 얘기를 하시려면 네. 일단 그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게 돼요. 아 그쵸 단전 단수 대상이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간다고요.